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이들. 이번 리딩 주제는 추석 이후 다가오는 운명의 연인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추석 기점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운명을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와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 이분을 어디서 만나냐 봤더니 코우가 카드 떴어요. 코우가는 리더십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노랑님들께서 이 리더십을 발휘해줄 때 내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발휘해서 나아갔을 때 이분을 나의 운명으로, 나의 인연으로 맞닿을 확률이 높으시던 거예요. 이 카드만 본다면 상대방은 우리 노랑들의 의견을 잘 따르거나 혹은 자기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중시해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확률이 높으시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들이 이 주도권을 잡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 때 훅 하고 당겨버리면 이 사람은 속절없이 하면서 끌려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고 나의 가진 성격이라던가 내가 못던 하나라도 이용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면 이분을 본인 것으로 갖게 될 확률이 높으시단 거죠. 만약에 지금 당장 이런 상태가 눈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 노랑들께서 이번 추석 이후 3개월 안에 들어온 인연에 우리 노랑들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만한 상대가 나타나신다 이 말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내 주도적으로 어떤 걸 행동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 인연이 닿는다는 거죠. 내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장소, 만약에 직장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이라면 후배라던가 아랫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을 좀 잘 대해주는 그런 가게에 갔을 때 가게 직원이라던가 가게 사장님 이런 분들,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윗사람이고 내가 더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했을 때 이분과의 운기가 싹 튼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외모와 성격이 어떠냐를 카드를 봤더니 외모에는 원드 3 그리고 성격에는 소드 8번 이렇게 떴어요. 먼저 외모부터 설명드리면 이 사람 외모 3번이라는 숫자가 떴듯이 3번은 완성을 뜻한 카드거든요. 몸이라던가 얼굴이라던가 그런 것이 비율이 잘 맞고 괜찮고 균형 잡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라인이란 거죠. 이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로 봤을 땐 균형 잡힌 외모라는 거고, 3 숫자 말고 다른 걸로 적용했을 땐 완드의 이미지만큼 활동적이고 에너지틱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뭔가 활발하거나 표정이 밝거나 이분이 하는 미소처럼 얼굴을 밝게 미소 짓고 있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완드 3번은 글로벌한 카드에 적합하듯이 스타일 또한 유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트렌드에 민감해서 내 옷이라던가 스타일, 헤어, 장신구 이런 것이 다 세련되거나 현대적이거나 그런 것에 가깝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와 되게 세련되고 캐주얼하다, 이 사람 옷 잘 입는다 라고 생각하실 건데, 국제카드라는 말이 떴듯이 이분이 정장을 입거나 수트핏 이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잘 맞는 옷 그런 것을 입을 확률이 높으세요. 어쨌든 헤어라던가 옷 스타일로 봤을 때는 잘 입었다, 괜찮게 꾸몄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격에서 이 완드 3 자체가 성장이랑
모색, 확장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모로 빗대보면 몸이 좀 크신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질이고 구릿빛인데 몸까지 탄탄한 그러한 균형 잡힌 몸이 있으신 분이란 거죠. 남성분이면 몸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여성분이라면은 이 근육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탄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운동을 좋아하거나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평소에 꾸밀 때는 정장이거나 수트핏 이런 거를 잘 맞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평소에 같은 모습은 좀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고 깔끔한 그런 옷을 자주 입을 수 있거든요. 운동복을 많이 입거나 아니면 활동에 편한 옷 그런 것들을 자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꾸몄을 때랑 안 꾸몄을 때 스타일이 확실하고 안 꾸몄을 때는 좀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매사 자신감이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하실 확률이 높으신데 왜냐면 1, 2, 3는 확장의 개념을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미래에 있어서 내가 뭘 구상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나의 목표라든가 나의 꿈에 있어서는 반짝반짝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했을 때 그 목표가 우리 노랑님이 되실 수 있으니 노랑님이랑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성격을 봤더니 소드 8번이 나왔어요. 이것도 안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모는 막 돌진할 것 같고 머슴 같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성격은 나를 꽁꽁 감추는 소드 8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심하거나 좀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성격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3개월 안에여서 이 사람이 우리 노랑님들한테 보여줄 성격이 3개월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분의 전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외모와 다르게 성격에서는 소심한 티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소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격을 드러내는 것보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분의 뭔가 노랑님이 표적이 된다면은 노랑님의 말을 진득하게 들어주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아니면 어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노랑들이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쭈구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랑들이 리더십 카드가 나왔듯이 내가 리드하는 상황이랬잖아요. 그만큼 노랑님이 이분을 리드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애기가 된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이라면 마음이 안정이 들어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노랑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노랑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거라 보이는데 일단 이분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견을 어필하는 게 좀 세야지 이분과 가능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우리 노랑들의 강력적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이분의 성격에서 이성에 관련돼서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노랑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에 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소심해져 버리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난 너 좋아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손을 놓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 버블 카드와 윈디 카드가 떴거든요. 버블 카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고 윈디 카드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카드예요. 지금 완전 다른 카드가 조언으로 뜬 건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솔직할 땐 솔직하고 솔직하면 안 될 때는 그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센스의 차이인데 이분이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란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인 쪽으로요. 나는 너랑 만나서 기뻐. 너랑 하는 순간이 되게 행복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쪽인 거죠. 너를 지켜봤는데 너 지금 나에게 되게 관심 없는 것 같아. 지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알지? 나 너 적극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좀 달랐네? 이러면서 살짝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비틀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디 카드는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라는 카드도 되거든요. 이 사람을 천천히 관찰하게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 노랑님들이 리더십 카드가 나온 만큼 여기 센스에서 뒤처진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천천히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쭈쭈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될 만큼 만들 수 있겠구나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노랑님들이 강력 조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선 이 사람을 어떻게 달아야겠고 이 상황에선 내가 어떤 마음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거를 하시란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분의 성격이 달라버리고 좀 소심한 것에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노랑님들이 이분을 만났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노랑님들께서는 이거를 좀 조절하느라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내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조언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다가오는 연휴 긴 만큼 연휴를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노랑님들이 이분이 마음에 든다면 꼭 내 사람으로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이번 리딩 주제는 추석 이후 다가오는 운명의 연인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추석 기점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운명을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와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초롱님들의 그분 어디서 만나게 되냐를 봤더니 나비 카드 떴어요. 나비 카드는 변화와 관련된 카드거든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우아하듯이 그렇게 어떤 특정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초롱님들이 이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외모의 변화나 성격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성장이라던가 어떤 확장, 우리 초롱님만의 어떤 것에 대한 것에 변화가 있을 때 이 만남이 주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만 있으신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볼까? 이런 것도 변화가 되실 수 있고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하러 한번 나가볼까? 하는 것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변화부터 굵직한 변화, 내 마음속의 사소한 변화부터 행동까지 변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다면 내가 지금 루틴적으로 행동하는 곳 이외에 다른 장소에 가실 때 이분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 제가 더 특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상대방의 외모를 나타내는 카드고 이거는 상대방의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외모에서 먼저 완드 8번. 완드 8번은 연애운에 있어서 에로스가 쏘아올린 화살, 하늘로 빠르게 올라가는 막대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분의 외모를 봤을 때 첫눈에 탁 느낌이 오는 그런 상대가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타입이든 간에 일단 먼저 우리 초롱님들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란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 덕분에 살짝은 구릿빛 피부일 수 있고 이분처럼 살짝 슬림하지만 몸은 좀 탄탄하실 수 있어요. 여성분이어도 남성분이어도 이건 다 상관없어요. 만나게 되시는 분이 살짝 슬림하면서 몸은 탄탄하시다는 거. 그렇지만 키는 크실 수 있어요. 완드의 8번인 만큼 긴 막대기를 상징하는 거여서 키는 어느 정도 평균이나 평균 이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임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만큼 뭔가 활동적이고 에너지틱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아우라라던가 뭔가 멀리서 봤을 때 이분 진짜 뭔가 운동할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이런 외모를 가지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눈빛도 이 여성분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상대방의 눈을 보면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눈빛에서 외향적인 느낌? 뭔가 하고 싶다라던가 긍정이라던가 이런 게 샘솟아서 나도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쳐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완드 8번의 스피드를 장담하는 만큼 이분의 스타일링이 유행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유행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링이 확고하고 유니크하면서 옷 잘 입는다 아니면 옷 되게 특이하게 입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의 헤어스타일링이라던가 장신구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헤어 브릿지라던가 자신에게 어울리게끔 이렇게 용무치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란 거죠. 남성분이면은 헤어 브릿지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짧은 스포틱한 머리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활동성을 좀 자주 하셔서 좀 머리가 답답하거나 그러실 수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정돈되신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은 반반이란 거예요. 내 용모를 잘 가꾸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다니는 그런 분, 혹은 내가 활동성에 제약이 받지 않게 머리와 옷이 단정하고 힙하진 않지만 캐주얼하고 간결하고 정돈된 그런 모습, 둘 중에 하나시란 거죠. 그런데 이분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성격에서 절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절제는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컵이 위와 아래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컵이 넘치지도 아래 컵이 넘치지도 않게끔 조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에 빗대어서는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내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조절한다는 뜻인 거고, 이 화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 감정을 넘치지 않게끔 조절하신다는 분이에요.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는 어른스럽다, 자기의 절제를 잘한다, 나의 모든 것을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축에 되실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이분이 스포티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이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 성격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동에서 내 모든 것에 힘을 빼고 하니까 이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막 털털 털고 오니까 이제 마음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이제 힘들고 생각이 그렇게 난폭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개성있고 시원시원하고 에너지틱한 반면에 성격은 온화하고 유들유들하고 유도리 있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강약 조절이라던가 균형이라던가 절제가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외모는 많이 움직이게 생겼어도 성격에 있어서는 우물쭈물하고 잘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게 반전 매력이라면 반전 매력이고, 만약에 이분 외모만 보고 다가갔다간 살짝 실망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성격까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완전 반대네? 이렇게 생각하고 멀어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반전 매력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초롱님들이라면 이런 포인트에 초롱님들의 마음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한 핵심 포인트 조언을 드리면 여기 레인 카드가 떴어요. 레인 카드는 비가 내리는 카드잖아요. 이 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분이 반전 매력이라던가 외모만 봤을 때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돌진할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롱님들이 이분을 몰랐을 때 이분이 호탕한 사람인지 알고 다가갔는데 나에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이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나는 이 사람한테 호감 있는데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진 않네? 하면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카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사실 이분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다음 연인이고 인연이니까 여기서 카드가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실 성격이 이런 사람이어서 당신에게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 표현을 할 것이니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라.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저돌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 사람 성격이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변화 카드가 들어갔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변화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를 맞으면 내 마음이 좀 쉽게 어지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잘 다잡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 초롱님들이 이분이 정말 좋고 내 스타일이고 놓치기 싫으시면은 이분을 좀 더 믿고 기다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평온함이 중요하시고 폭력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외모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살짝 지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싫은데 사람들이 내 외모만 보고 다가오네 하면서 조금의 상처는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님들까지 이분이 마음에 드는데 너 왜 그래 하면서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좀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롱님들이 이분이 마음에 드시면은 이분을 살짝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 그런 편안함,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이분에겐 좋겠다 라는 거죠. 우리 초롱님들 다가오는 연휴가 긴 만큼 우리 초롱님들이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들으실 때 말씀드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분에게 푸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 우리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이들. 이번 리딩 주제는 추석 이후 다가오는 운명의 연인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추석 기점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운명을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계기와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님들께서는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했더니 블루제이, 직관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직관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새의 비상을 나타내듯이 내가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는 어디를 가야지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이동이든 아니면 마음의 이동이든 어떤 하나의 이동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이 이동을 했을 때 어때야 되냐?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나의 직관을 나의 판단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싹 튼다는 거죠. 어떤 동호회라던가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특수 상황에서 그런 곳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온기가 도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직관의 카드인 만큼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눈길이 간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인연이 생성되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파랑님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나의 느낌을 믿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한 번은 스캔을 하면은 우리 파랑들의 인연으로서 흘러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파랑들이 어디 가고 싶으면 끌리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다는 끌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실 때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외모와 성격을 보자면 그분의 외모에서는 달카드 그리고 성격에서는 펜타클 10번이 나왔어요. 먼저 외모부터 설명드리자면 외모에서 달카드가 나왔던 건 이 사람이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직관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상징함으로써 딱 봤는데 묘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뭔가 선이 곱다, 뭔가 희다,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이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봤을 때 느낌이 이렇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세요. 얼굴이 선이 뚜렷한 것보다는 곡선이거나 살짝은 흐릿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하늘하늘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것에 포인트를 주실 수 있거든요. 딱 봤을 때 깔끔하고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어떠한 한 액세서리 포인트가 있을 거란 거죠. 지금 이 여인은 배에 불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아우라는 괜찮은데 어떤 하나의 큰 포인트가 있을 거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티 한 장 입고 청바지나 슬랙스를 입었는데 시계 하나를 착용할 수 있고 여성분이라면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팔찌나 목걸이에서 일반 목걸이 이런 게 아니라 천연석이라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양 이런 것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옷은 뭔가 확 튀고 유니크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세련되고 세밀하고 단정하지만 어딘가 신경 썼구나 라고 생각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머리가 살짝은 부들부들하고 윤기나고 흐물흐물한 그런 분일 수 있거든요. 직모인 분보다는 살짝은 파마기가 있을 수 있고 쨍한 검은색인보다는 브라운이 섞인 헤어스타일도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정의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눈빛은 잘 알 수 없고 오묘하지만 이 표정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숨김없고 거침이 없다는 거죠. 뭐든지 뭔가 한다 행동하면은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내 감정 표현에 있어서 얼굴에서 다 드러내는 사람 이런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성격에서 봤을 땐 펜타클 10번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10번은 가족의 대표 카드를 나타내는 것처럼 내 가족에 대해서 애정이 넘치는 분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 사람을 끝까지 들고 갈 그런 분이란 거죠. 가족을 상징하는 만큼 좀 보수적일 수 있고
우리 파랑님이 이분의 마음에 든 순간 결속력이 강하다. 이 사람 뭔가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잘 놓지 않네? 이런 직면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얼굴은 유들유들한데 성격은 강인하고 내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걸 쉽게 놓지 않는 분이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에 있어서 뭔가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즐겁고 편안하고 뭔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내 몸과 마음이 유들유들해지는 그런 신분이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감정에서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가 안정형인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 중에서 안정형이라는 애정 유형이 있거든요. 이 성격 자체에서 남을 잘 의심하지 않고 내 사람이라면 끝까지 같이 가지, 뭔가 헤어지거나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굳이 꼬아서 가는 동선을 선택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에 있어서 솔직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굳이 이 사람한테 질투 유발해서 뭐 하겠냐 싶기도 하고,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리스크 이런 거 굳이 유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올곧으시고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에서 10번의 숫자인 만큼 10번은 완성과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에 있어서 모나지도 않고 우리 파랑님의 부족한 점을 하나라도 좀 더 보필해주고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란 거죠. 앞서 말한 세 분의 카드를 봤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우리 파랑님들이 인연이 닿을 분의 성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안정이라는 키워드 나온 것 자체가 우리 파랑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개월 안에 들어온 운명의 성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이 다 이거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사람이 성격의 일부가 펜타클 10번인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안에서 펜타클 10번이 나온 거면은 다른 성격은 이분이 더 다정다감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우리 파랑님들을 만나는 3개월 이내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만큼 여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만났을 때 놓치지 않을 포인트가 뭐냐고 봤더니 어둠 카드 나왔어요. 어둠 카드는 현재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는 카드거든요. 이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달빛이 있듯이 이 어둠 속에서 유유하게 자기의 달빛을 나타내는 달이 있듯이 우리 파랑들도 어떤 이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뭔가 살짝은 이상하고 알 수 없고 그런 감정이 든다 해도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자체를 믿어보란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있어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렇게 크나큰 변화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표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드러나면은 그게 솔직한 거예요. 더 이상 꿍꿍이라던가 뒤에 속내가 없다는 거죠. 우리 파랑님께서 이 사람을 아직 잘 모르겠어서 믿음이 안 가면은 이 사람 표정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들이 앞서 카드 봤을 때 좀 마음이 심란하거나 마음에 좀 집중해야 될 때도 봤거든요. 직관 카드랑 어둠 카드, 달 카드 모든 게 뜬 거 봐서 우리 파랑들이 빛을 발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의 좀 온 신경을 쏟아가지고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신경을 쓰고 내 직관을 발달시키다 보면은 이게 좀 지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카드가 한 번 더 말해주는 건 내가 기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힘들 때, 내 마음이 지칠 때,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낫다라는 거기도 해요. 이 사람 변화는 없을 거거든요. 파랑님이 마음에 들고 파랑님이 나 좀 쉬고 싶어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오히려 쉬고 싶다 할 때 뭐 해줄까 하면서 하나라도 뭐 제안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랑님이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아니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일단은 거기서는 손 떼라는 거죠. 내가 지치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는 손을 놓으시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파랑님이 신경 쓰는 환경이다 라고 느끼면은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파랑님이 그렇게 말한다 해서 실망하거나 너 이제 됐어 이러면서 밀어낼 분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올 분, 이분의 운기가 잘 들어왔고 우리 파랑님들이 지친 마음, 지친 몸 이런 걸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파랑님들께서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이분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겠다. 의지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님들 다가오는 연휴 긴 만큼 연휴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우리 파랑님들께서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란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이번 리딩 주제는 추석 이후 다가오는 운명의 연인에 대해서 가져와봤어요. 추석 기점으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운명을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계기와 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이분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 했더니 부엉이 카드 나왔어요. 부엉이 카드는 관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생각든 게 있는데 우리 검정님께서 만약에 이분을 눈여겨보였던 분이 있다면 이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고 계속 관찰했던 그분에 대해서 기회가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내 주변을 천천히 관찰하다 보면 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관찰이란 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내가 어떤 걸 지그시 바라보고 판단이 됐을 때 이때 나의 연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멀리서 이 사람을 보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이분과 운기가 트인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뭔가 하나의 관찰을 두고 내 마음에 관심을 두는 순간 이 사람과 인연이 되는 그런 기점이 도신다는 거죠. 지금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시는 검정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분이 우리 검정님들의 마음을 하나 신경 쓰게 하는 그분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검정들이 마음에 문을 열고 관찰을 해야지 이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들이 이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신경 자체를 안 쓰신다면 이 운기는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은 원하는 상대를 검정님들이 쟁취할 수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주축에서 핵심은 우리 검정님들이란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이 이분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이 들고 멀리서 바라보거나 가까이서 바라봤을 때 이분이 다가와서 검정님에게 인연이 닿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르네?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단 거죠.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얘 은근히 내 스타일이었잖아. 이런 행동이 있어서 날 좀 설레게 하잖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이 이분을 마음의 눈으로 살짝은 호기심을 갖고 깊게 들어가 봐야지 이 운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외모와 성격을 봤는데 정말 저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외모에는 저스티스, 정의 카드인데 성격에선 데빌 카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완전 양날의 검날. 먼저 외모, 저스티스를 설명드리자면 체형에 있어서 이분 저스티스, 균형을 강조한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 잡힌 몸매 이런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얼굴이 크거나 얼굴이 너무 소두거나 몸이 비교적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보기 좋게 비효율적으로 딱딱딱 잘 돼 있는 그러한 균형감 있는 라인이란 거죠. 외모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를 꽤나 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이분 좀 덥수룩하고 장발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기본적인 깔끔함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손발끝도 잘 잘라놨고 단정하게 해놨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한 게 아니라 정돈되어 있고 수염도 짧게 치거나 길게 길었어도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목구비가 된다는 거죠. 청결에 있어서 항상 깔끔하고 옷차림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 외모 자체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하거나 외모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분 느낌이 굉장히 좀 진지해 보이는 얼굴이네? 굉장히 뭔가 오묘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눈빛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나치게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어 보이기도 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눈빛이나 이런 것도 다 나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것이 다 된다는 거죠. 복장 또한 TOP에 맞게끔 어느 장소에 가서도 적재적소에 잘 입으시고 평소 스타일이면은 단정하고 좀 깔끔하고
너무 튀지도 너무 구데기처럼 입지도 않고 딱 중간이란 거예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노출 있는 옷이나 나의 몸을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깔끔한 티에다가 청바지 혹은 슬랙스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은 충분히 일으키면서 이 사람 괜찮다 라는 정도만큼은 입으신다는 거죠. 외모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단정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직선의 모습이 좀 강조되실 수 있어요. 얼굴선이 좀 뚜렷하거나 턱선이 좀 강하다거나 어떤 선이 하나 뚜렷하다는 거죠. 얼굴 자체에서도 선이 뚜렷하다 보니 비율도 괜찮고 안정감을 주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참 곱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척추라던가 아니면 자세 같은 게 올바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이분처럼 어딜 가도 다리 꼬지 않고 그냥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어깨 쫙 펴시고 걸음걸이도 팔자걸음이 아니라 곱게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검정님들이 이분을 봤을 때 외모를 보면은 정말 단정하다, 신사답다,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격에서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외모랑 정말 180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전 매력이면 반전 매력인데 외모만 보고 다정다감하고 나에게 뭔가 잘 가르쳐줄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다가갔는데 성격 보고 기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돌진한다 했잖아요. 자기가 충동이 들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이랑 교제를 하거나 좀 기류가 싹 틀 때 하면서 끌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충동적이긴 한데 이분의 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계속 홀리듯이 간다는 거예요. 악마는 지금 속박카드 너무나 달콤해서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끌려가는 그런 마음의 끌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분의 성격을 막 보면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 검정님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살짝의 집착은 있을 수 있거든요. 속박카드를 했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나 내 바운더리 내에서 있길 바라지 그 외에 벗어나면 이분은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자기 행동가지라던가 외모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선 이게 맞는 것 같고 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충동이 들기 때문에 외모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 카드는 통통 튀고 뭔가 살짝은 섹슈얼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들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근데 본인의 욕심이라던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깔끔함을 우선시하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질척거리는 걸 싫어하거나 나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선을 긋거나 이런 분이 많으실 거란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고 내 거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의 질투심이라던가 집착이라던가 이런 걸 검정님에게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검정님이 어느 순간 빠져버리신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는 성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일단은 3개월 동안 들어오는 그분의 성격에 있어서는 내가 계속 끌려하거나 계속 끌릴 수밖에 없는 성격이거나 나도 모르게 다가가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란 거예요. 아까 부엉이 카드, 우리 검정님들의 시선을 잠깐 달리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운기가 트인다 했잖아요. 그 말처럼 이 사람을 관찰하다 보니까 외모와 다르게 너무나 다른 성격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이 계속 빠지게 되고 이 사람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나만 좋아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 뜬 것부터 우리 검정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고 검정님에게 이렇게 집착성을 보이는 것이 검정님을 자기가 좋아하게 됐으니까 생각하게 됐으니까 이런 카드가 뜨시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이 악마 카드입니다 라고 단정되진 않아요. 지금 3개월 이내를 보고 있으니까 3개월 내에 우리 검정님들에게 이런 집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성격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좋은 카드, 파워 카드가 떴는데 이 파워는 내가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내면의 힘 이런 거를 좀 더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내심이 살짝은 필요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관찰하고 계속 바라보는 것 자체도 인내심을 요구하거나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검정님이
이분의 마음을 얻거나 혹은 검정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되려고 하려면 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혹은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본 성격, 이것 말고 다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검정님께서 좀 인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카드는 인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 뒤에 달콤한 보상, 이런 것이 보장되거든요. 우리 검정님들께서 만약 이분이 좋고 한데 지금 당장 상황이 그렇게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좀 꺼린 부분이 있다면은, 이분이 좋고 헤어지기 싫으면 일단 이 마음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좀 더 관계가 깊어지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검정님에게 해주시는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거든요. 그리고 나만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표현을 하면 좋은데, 표현을 하실 때 좀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힘은 내면의 힘,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면의 힘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성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너 싫어, 너 헤어져, 우리 끝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 들면은 그걸 계속 물고 붙일 성격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분에게 살짝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토라지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라고 이 카드가 뜬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좋고 하면은 당장 헤어질 생각 없으면, 그렇게 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아끼는 게 좋다. 내가 좀 마음에 참을이는 10번 새기고 잠깐 이 상황을 참아보자.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은 그래도 만나야지, 어떡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확신이 쓰는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도 기다려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도 기다려보자는 거죠. 우리 검정님에게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이 뒤에 반드시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듯이 그렇게 우리 검정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달콤한 것들, 소망했던 것,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정님들, 이번에 시작하는 연휴 긴 만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분 마음에 드시면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